두 번째 주전부리는요. 찬바람이 불면 배당주였는데 요새 트렌드가 아닌가 봅니다. 통신주가 힘을 못 받고 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동통신주 주가 등락률. SKT가 이제 11월 동안에 6%, KT가 1%, LG유플러스가 3% 올랐고 얘네가 배당 몇 프로 줘요? 한 6% 줘요? 6% 정도 주죠? 6%면은 뭐 사실은 뭐 지금 뭐 적금도 굉장히 뭐 높다고 하니까 6%로 만족이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배당 시즌을 앞두고 주가 흐름이 좀 지지부진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한테 여쭤볼게요. 통신주 어떻게 뭐 고배당주건 뭐가 됐건 투자 매력도가 있는지 OX 한번 들어볼게요. 통신주 투자 매력도 있다 O 아니다 없다 X.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왜 그러죠? 민재기 팀장님부터 짧게만 간다면? 왜 마음에 안 드시는지 또 어떤 게 마음에 안 드시는지. 네, 한번 생각을 해보죠. 뭐 아까 우리가 통신주들 배당 수익률이 한 6% 정도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네, 6%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SK텔레콤 6.5, 뭐 6.4, 6.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6%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주요 우리나라의 채권 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연초 이후에 꽤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작년부터 해서 우리나라 채권 금리가 많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 4%에서 5% 정도 국고채 금리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 3%대까지 최근에 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거 국고채 망하지 않는 국고채를 사도 그쵸. 3% 후반 4% 정도 두는데 플러스 2% 정도밖에 겨우 차이 안 나는 배당 투자를 통신주를 해야 되나 이런 근본적인 아마 생각을 좀 하게 되지 않을까 배당이 싶어요. 더 세야 된다. 훨씬 더 높아야 되겠죠. 훨씬 더 높아야 리스크 된다. 프리미엄까지 부담을 해서 한 10 몇 퍼센트 정도 주면 뭐 생각을 해볼까 말까. 그래서 1년 동안에 뭐 아까 우리 수익률도 보여주셨지만 코스피 대비해서도 별로 재미가 없고 1년 동안도 보면 SK텔레콤 정도만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지 KT와 LG유플러스는 1년 동안 마이너스 수익률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서 가만히 우리 장기 투자가 답이다라고 해서 가만히 들고 있어도 되는데 들고 있다가는 잘못하다가는 손실이 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기 때문에 6% 받고 마이너스 11% 손실 날 수 있다라면 굳이 이걸 1년 동안은 보유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감기 관련주는 어떻습니까? 감기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집중이 안 되네요.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뭐 폐렴이나 이런 게 유행하니까 참으려고 참는데 참아지지가 않네요. 그래서 배당을 훨씬 더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다른 이거는 뭐 이상엽 회사님도 동의하실 것 같아서 다른 고배당주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러니까 배당을 훨씬 더 높이지 않으면 사실은 그렇게 뭐 매력적이지 않다라는데 좀 동의하세요? 네, 그렇게 뭐. 근데 이제 그리고 고배당주는요. 날이 좀 이렇게 찬바람이 불기 전에 뭐 한 3, 4개월 좀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여름에서 가을 그때 사는 게 맞죠. 네, 그래서 지금 뭐 한 달 남았는데 배당 노리고 뭐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나는 배당을 노리고 투자한다. 그러면 조금 더 일찍 투자하는 게 맞겠고 뭐 그리고 배당이 좀 생각보다 앞에서 팀장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게 코스피 상승률보다도 지금 이제 상승 탄력이 좀 적고 근데 그만한 이유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실적만 놓고 보더라도 이게 실적 하향 가능성이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다는 게 주가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또 배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지금 플립소리님께서 핵심을 전곡을 찌르셨는데 통신주 뭐 고배당주 하면은 뭐 은행, 뭐 통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만 봐도 통신은 지금 5G 가짜 5G 깔아가지고 한번 얻어맞았고 정부에서는 더 진짜 5G 잘 깔아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얘네들은 우린 그러면 마진 안 남는다. 우리도 지금 그러면 요금제 자유롭게 하게 둬라. 이렇게 싸우고 있는 상황이고 은행도 뭐 고금리라고 하면 뭐합니까? 정부가 다 불러 모아가지고 예대마진 이걸로 돈놀이 너무 많이 하지 마라고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은행주도
그런 의미에서는 배당을 막 높이 하기도 쉽지가 않고 사업적으로도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어서 좀 매력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배당주를 지금 찾는 성향의 그런 분들은 대피처가 어디 있을까요? 고배당주 오케이. 이거 아니라고 치면 조금 안전하면서도 좀 리턴이 있을 수도 있으면서도 그런 방어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을까요? 혹은 아예 지금 그런 트렌드가 아닙니까? 민재기 팀장님부터. 방어적인 섹터 내에서 고른다면 네. 예, 저는 차라리 음식료 쪽이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배당도 좀 주고 성장이 좀 나와야 사실 일석이조죠. 그러니까 그렇죠. 배당 수익률만 보고 투자를 하기에는 우리나라 증시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미국이면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본 차익까지도 같이 누릴 수 있는 업종을 경기 방어주 쪽에서는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 지금으로부터 1년 뒤의 사이클 1년 동안의 투자를 본다면 저는 같은 조금 보수적인 경기 방어주 내에서도 통신보다는 저는 음식료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주요 곡물 가격이 최근에 설탕 가격을 제외하면 대부분 하향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원화가 지금 1,300원 위로 많이 올라갔다가 밑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원화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곡물 가격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곡물을 대부분 해외에서 이제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가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은 그런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그러면 제품 가격을 더 올릴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스프레드의 이제 투자인데 물론 정부에서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 음식료 회사들한테 좀 압박은 하고 있죠, 사실은 그죠? 네. 좀 물가 생각해서 음식료 가격들 크게 올리지 마라라고 압박을 하고 있지만 이미 상반기에 가격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제 싼 이 원가가 투입이 되기 시작하면 제가 봤을 때 스프레드가 벌어지면서 우리 음식료 업종들은 내년도에 이익이 좀 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래서 성장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내수에 머물러 있는 음식료 업종이 지금 수출 쪽으로 지금 K푸드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확장되는 부분들을 감안하면 경기 방어주 내에서 상대적으로의 뭐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쪽은 통신보다는 음식료 쪽이 저는 관심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엽 이사님은요? 아예 관심 없으면 관심 없다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 솔직하죠. 네.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근데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좀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좋습니다. 네네. 중요한 게 통신 장비 관련돼서는 어쩌면 내년이 변곡점일 수 있다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데 왜냐하면은 중국의 화웨이 참 화웨이 관련된 뉴스는 정말 많습니다 요즘에도. 근데 그 화웨이가 그 5G보다 10배나 빠른 5.5G 그러니까 5G 어드밴스드를 내년에 상용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 정부에서 보면은 2027년에서 한 2028년에 지금 6G 투자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전에 과거처럼 뭐 3G에서 뭐 LTE 넘어간 것도 있고 그러면은 중국처럼 5G에서 진짜 5.5G 5.5, 그러니까 5세대 어드밴스드가 정말 진정한 5G가 아닐까. 그러면은 우리도 중국에 먼저 상용화한다고? 그러면은 그게 한 2025년에는 5세대 어드밴스드 투자를 해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고 그렇다면 그 전에 주가 관련돼서는 2024년에 좀 관련돼서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게 아닐까. 네,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1분기는 아닐 것 같고 뭐 2분기 이후에 어쩌면 통신장비 쪽에서도 뭔가 좀 변곡점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거는 좀 한번 생각해보고 좀 뭐 접근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고. 5G 몇 달 전에도 한번 살짝 꼬리를 쳤었죠. 그러다가 또 그쵸. 물린 분들도 양측이 하긴 했었는데 내년에는 진짜 늑대가 나타났다. 양치기 소년이 아닌 5G가 좀 개화하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